오늘 토크쇼는 올해가 부천이 시로 승격된 50주년을 맞은 기념이기도 하고요. 또 부천에서 열리는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25주년 기념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애니메이션 소나기를 연출하신 안재훈 감독님을 모시고 죄송합니다. 또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실 구혜성 감독님도 같이 모셔서 두 분과 오늘 토크를 진행하고 작품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분을 박수로 맞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보신 애니메이션 소라기를 직접 만드신 우리 안재훈 감독님이시고요. 오늘 이 작품을 비롯해서 여러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실 구혜선 감독님이신데요. 저희 순서대로 인사와 함께 오늘 이 토크를 진행하게 된 소감을 간단히 한번 들려주시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감독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어려운 지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시간처리 될 것 같은데, 제가 애니메이션을 여기 중동에서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었을 때 소중한 나무꾼이라는 작품도 하고 또 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영감도 얻고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사시는 분들하고 뵙게 된 것도 너무 좋고요. 또 애니메이션이 뭐랄까 얘기하려면은 또 제 직업에 대해서 너무 아는 척이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돌려서 말하기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창작자이면서도 또 배우도 하시고 작품도 만드신 여기 감독님하고 함께 이야기하게 돼서 반갑고 또 즐겁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 이 행사에 제가 와도 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이제 심사위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인연이 돼서 또 저도 이제 감독님 팬으로 좀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토크를 진행을 하면 제일 먼저 여쭤봐야 될 질문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여러분이 소나기를 모두 보고 이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가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궁금증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무조건 나오는 이 황순원의 소나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겠다라고 결정했을 때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와 목적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안 감독님한테 그걸 한번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작품을 하든지 간에 작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특히 애니메이션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스태프들하고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는데, 이 단편문학 시리즈는 조금 더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 제가 많이 의지하고 이렇게 벼랑 끝에 쓰고 이랬을 때 한국 문학이 저에게 줬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저의 탈출구가 도서관인데 도서관 안에서 만났던 그런 작품이어서 소나기를 하게 된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애니메이션은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기회를 좀 잃어버린 게 있다고 하거든요.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태권브이나 이때부터 여기 계신 관객분들하고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성장했으면 여기 계신 분들도 한국 애니메이션을 또 우리나라를 그린 우리나라 사람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를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뚝 끊어진 게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쪽으로는 관객분들이 돈 내는 값이 아깝지 않은 그런 애니메이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그렇게 딱 끊어진 공간을 메꾸어질 애니메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이왕이면 조금 더 우리 언어를 아름답게 그려내는 것들, 또 우리 지나온 삶을 담은 것들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단편문학을
하게 됐고요. 이 소나기는 그 중에서도 뭐 우리가 국민 가수도 있고 뭐 국민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문학에서 국민 소설이라고 해도 그렇게 너무 막 말가불가하지 않을 그런 소설이기도 하고 저도 또 어릴 때 너무 좋아하고 해서 이 소나기라는 작품을 뭐랄까 만들게 되고요. 근데 만들면서는 이렇게까지 정말 그 원작 속에 이 안에서 뭐를 끌어낼 게 너무도 없는 훌륭한 작품이라서 오히려 그릴 때에는 너무 막연하고 고생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고생했던 기억에 대해서는 차차 좀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 단편 문학이 감독님한테는 하나의 소재가 되어서 내 작업을 이어주게 해준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메밀꽃 필 무렵이나 운수 좋은 날 같은 것들도 다 작업을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추후에 조금 더 여쭤보기로 하고 구 감독님께도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을 드린다면 감독님한테는 이 단편 문학이 하나의 좋은 작업의 소재가 되어주었잖아요. 우리 구 감독님도 단편 영화를 연출하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여러 작업 활동을 하고 계신데 나한테 영감을 주는 소재들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 혹시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시면 재미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상에서 아무래도 영감을 가장 많이 받는데 아무래도 영감을 받는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대상하고 이별했을 때, 그러니까 사랑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나 이렇게 어떤 죽음을 통해서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그 단편 문학도 그런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결국에는 누군가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계속 연결돼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의 연속성인 것 같은 생각. 네, 그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울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공평하다는 걸 또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상에서의 행복과 또 죽음 이런 데서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아마 뭔가를 표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삶의 희노애락, 삶과 죽음 같은 것이 큰 영향을 내 가까운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사건, 사고, 입에 올리기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나기에서도 이제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표현을 애니메이션으로 하실 때에 어려움들이 있는지 궁금한 것이 소설은 여러분 다 텍스트잖아요. 이거를 움직이는 그림으로 표현할 때 가장 혹은 어렵다 혹은 신경 써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궁금한데요. 만약에 황선화 선생님을 작가로 배웠더라면 요청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지문, 이런 동사, 형용사 표현들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제가 영감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미 끝나 있는 작품이고 안 계신 분이다 보니까 원작을 이제 고스란히 저한테 그것 가지고 맞대야 하게 됐었는데 정말로 황선화 선생님은 어떤 소나기라는 우리의 시골 풍경을 그리면서도 시골 풍경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게 우리나라 들이고 산이라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화면을 메꾸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또 하나로는 이 작품이 조금 덤덤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저도 어릴 때 제 친구가 일찍 죽은 적이 있는데 막상 그날 제가 조문을 봤었을 때 슬픈 건지 좋은 건지 다시 만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황선화 선생님의 소나기에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죽는 게 앞으로 영원히 못 만나는 건가? 이런 묘한 느낌들이 있어서 그 느낌들이 관객분들한테 또 원작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원작이 없는 딱 장면이 맨 뒤에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가방을 태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소나기를 다 아는 분들은 알지만 저희 스태프 중에 외국분들 계셨는데 무슨 뜻인지를 소녀가 죽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 예전 풍습에 그 어릴 때 돌아가시면 이렇게 무덤도 안 씌우고 물건 태우는 것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나를 넣고 마지막에 소년이 그 학교에서 혼자 그냥 이렇게 구조물들을 다니면서 우뚝 서서 죽는 게 뭐지 이런 정도 느낌을 넣어가지고 황선 선생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정도 수위의 삶에 대한 것들을 잘 그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아까 여기 부감독님의 그런 죽음에 대한 이런 말씀들 들으면서 이 작품을 할 때 제가 느꼈던 죽음이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앞으로를 좀 더 살게 하는 그런 미묘함 이런 것들도 소나기 속에서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지 않을 텐데요. 우리는 인물을 중심으로 보지만 저는 사실 배경을 그리는데도 많은 공이 든다고 알고 있어요. 정말 실감나게 그러면서도 애니메이션만의 특유의 그런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배경 작가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메밀꽃 필 무렵 당시에는 직접 그 봉평에 가서 꽃이 막 흐드러지게 핀 모습이나 시장의 모습들을 직접 구경, 일종의 취재죠. 기자가 취재하러 가듯이 감독님도 그런 거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소나기에도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이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는 분야라 신나지만 들으실 때는 주무실 수도 있는데 이 메밀꽃 필무렵 할 때는 봉평을 진짜 많이 갔죠. 가서 이효석 선생님이 그 고향에서 얻은 미화는 무엇일까를 느끼기 위해서 많이 했었고 조금 재미난 일이라면 그 메밀꽃 필무렵을 어떤 식으로 그려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한테 그걸 주고서는 메밀꽃을 잘 그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계속 그 폴더를 들어가봐도 사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언제 그릴 건데 했더니 감독이 그린 거예요. 봤더니 사진하고 정말 똑같이 그려놨더라고요. 사진처럼 똑같이 그렸고요. 그래서 이게 메밀꽃을 표현할 때에는 이렇게 그리는 게 방법일 수도 있겠다 해서 메밀꽃 그 풀밭을 그냥 정성으로 다 한 기억이 있고요. 소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걸 아까 미리 말씀드린 건데 애니메이션은 배경이 그 도구에 따라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 다를 수 있는 이런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일본에서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수채화 느낌으로다가 배경을 하는 것들을 경지까지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야자키 감독님 아류가 될 수밖에 없는 큰 그 그물망에 걸려들게 되거든요. 사실 그거는 수채화가 아니라 포스트 컬러로 그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디지털로 넘어오면서는 신카이 마코토라는 감독이 디지털로다가 배경을 그릴 때에 최고로 뽑아낼 수 있는 빛의 경지를 또 이분이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배경과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이 배경의 양대 느낌을 일본에서 가져가 버려가지고 그렇다고 저희가 아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태프들하고 우리는 다른 것에서 끝나지 않는 다른데 관객분이 더 괜찮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그려내기 위해서 당연히 양평 그 작품 속에서는 이 양평 양술이라고 해가지고 황선 선생님 그 박물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며 풀들이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언어로 된 한국 문학 작품이 그런 일본의 배경 느낌에서 연상이 안 되는 그러면서도 한국 관객분들이 우리 거에서 너무 좋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배경을 그려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저희 스태프들은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이 다른 형식의 어찌 보면은 뭐랄까 답답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젊은 스태프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들이 쉬운 길보다 어려운 것들을 찾아내려고 애를 써서 지금도 이 소나기를 보면은 되게 뭉클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브르셀이라는 곳에서 소중한 날의 꿈이 상영한 적이 있는데 한 관객이 한 2~3천 명 되시는데 그 큰 화면으로 소나기가 끝난 다음에 아무도 끝난 다음에 일어나시지 않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저게 한국의 풀들이군요. 그거를 일본의 풀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관객분들이 딱 느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었어요.
우리는 익숙한 옛날 한국 시골의 풍경이랑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던 것들이 아마 외국인 관객한테는 아 그게 한국의 풍경이구나 라는 감흥을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편 중에 미스터리 핑크라는 작품을 제가 미리 보고 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서현진 배우와 양동근 배우가 출연을 하더라고요. 감독님은 이 작품을 준비하실 때 일단 간단하게 뭐 작품 설명도 짧게 해주시면 좋고 준비하실 때 우리 안 감독님이 미리 뭐 스케치도 하고 그것도 찾아가 봤듯이 감독님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면 듣는 분들이 또 흥미롭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단편을 만들면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사실 창이 없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만 보시고 약간 뭐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단편에 주는 또 다른 약간 실험적인 도전적인 것들이 있어서 단편을 좀 꾸준히 찍어왔고요. 단편 찍을 때도 그렇고 장편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나오지 않거든요. 제가 뭐 여기 어떤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술 스태프들의 생각과는 또 다르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거는 항상 그때그때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좋은 것들이 나올 때가 많아서 저는 이렇게 틀만 사실 그려드리고 나머지 색깔은 다 배우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칠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미스터리 핑크 때는 저는 제가 이제 글을 쓰니까 그 글이 전혀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양동근 선배님이 그 대사를 하시는데 조금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대사대로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선배님 느끼시는 감정대로 의미만 전달되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또 배우분들은 제가 어렵게 연기를 했군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놀랬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아니다 이건 내가 글을 잘못 쓴 거다. 그랬더니 이제 배우분들은 아니다 이건 내가 연기를 잘못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이런 말조차도 되게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더 이렇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 의도가 분명히 있지만 같이 하는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은 도구가 아니라는 거 그게 사실 제가 작업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서 딱 틀에 갇힌 건 없고요. 그냥 일단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스태프들한테도 전달드리고 또 배우분들한테 전달드리고 그렇게 좀 열려서 같이 색칠을 해가는 것 같아요. 이 현장을 경험해보고 나니 내가 다 준비한 대로 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좀 열린 마음으로 같이 색칠하려고 한다. 아마 그런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사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 배우 출신 영화 감독이 많지는 않거든요. 할리우드로 치면 뭐 유명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작년에 좋은 작품을 선보인 이정재 배우가 있기는 하나 흔한 일은 아니라서 배우님이 직접 연출을 할 때 동료 혹은 선후배 배우한테 연기 디렉션을 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참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면서 가끔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고민될 것 같기도 하고 그 경험이 저는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뵈면은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저랑 작업하시는 배우분들이 가장 큰 그 불만 사항이 디렉션을 안 한다였어요. 감독이 디렉션을 안 준다. 저는 그냥 그 글만 드리고 그분들의 이제 동경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이제 감독님들은 뭐 오른손으로 컵을 잡고 뭐 왼손으로 10초 후에 고개를 돌리고 이런 것들 다 섬세하게 디렉션을 주시는 감독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하신 배우들은 구감독은 디렉션을 안 줘서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 저는 그런 거를 이제 투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막 감독님들이 뭐 10초 후에 웃는다, 이빨 8개 정도만 보이게 웃는다 이런 귀가 몇 개 보이는다.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난 로봇가 아닌데 내가 3초 후에 오른쪽에서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2초 후에 왼쪽으로 뒤를 바라보면서 이빨 8개 보이게 웃는다 이런 게 저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이제 배우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수영해서 한 거라 배우분들이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많이 깨닫게 되고, 그러나 여전히 디렉션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항상 저 뼈대만 좀 만들고 의미만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좀 찾아가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눈물을 안 흘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배우분들이 막 감정 연기를 하다 보면 막 우실 때가 있어요. 이게 조금 과하다 싶으면 이제 찾아가서 사실 속닥속닥 말씀드려요. 네, 이렇게 아는 분들 이렇게 안 들리게 조금 덜 우셔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그러니까 속닥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그런 감독님을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경험 삼아 이렇게 좀 드리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배우분들 따라 좀 달라서 네,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연출자의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기사에서 이런 단어를 듣는다면 이런 게 모여서 누군가의 스타일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니메이션은 배우와 접점이 없을 것 같다고 간혹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고 감독님이 배우들과의 디렉션 경험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 안 감독님도 정말 많은 배우의 목소리 연기를 같이 녹음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중한 날의 꿈에서는 송찬희 배우, 박신혜 배우 이런 분들이 오연서 배우 출연하셨고, 운수 좋은 날에서는 장광 배우 나오셨고, 정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배우들이 목소리 연기를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해주셨는데, 감독님으로서는 어떤 분들과의 녹음이 좀 기억에 남으셨는지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그 배우분들과도 성우분들과도 작업하신 동료 감독님들도 많으신데 고생의 방향이 저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힘드신 부분들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과분할 정도로 그 작업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제가 영향도 많이 받고 또 작품이 나아지게끔 하는데 그런 걸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소중한 날의 꿈 같은 경우는 박신혜 배우님, 보통 애니메이션 더빙은 일주일 하거나 뭐 2주일, 심하면 뭐 이틀 이렇게 하는데 그때 박신혜 배우님 아마 6개월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하시고 마음에 안 드시는 걸 얘기하면은 저도 최대한 그림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오연서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 글은 인터넷에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배우님도 아시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소중한 날의 꿈을 하실 때 본인이 연기자로서 가수로서 이렇게 이제는 그런 생활이 끝쯤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소중한 날의 꿈 목소리를 하시면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본인 소재를 농담 삼아 막 하시고 해서 조금 서운하고 그랬는데, 왜냐면은 하시는 자세며 노력하고 공부하시는 태도가 너무 남다르셔가지고 이분은 진짜 너무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계속 마음속에서 우러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양한 역할을 하시는 배우님이 되셔가지고 너무 또 좋은 것 같고요. 장광 선생님은 원래 그 성우이셨다가 연기도 하시는 분인데 운수 좋은 날에 김첨지를 가지고 몇 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보셨었어요. 근데 김첨지가 그 대사가 그 현진관 선생님의 이런 글들이 뭐랄까 의외로 너무 이게 생활적인 대사인데도 잘못하면은 그냥 너무 남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너무 힘든 대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다양한 배우님들이 하시다가 이게 안 맞는다라고 많이 의견을 내주셔가지고 힘들었는데, 장광 선생님은 그런 성우 하실 때 그런 것들의 캐릭터를 성우의 입장으로 이해하시는 것하고 배우의 입장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딱 맞아가지고 운수 좋은 날 할 때 너무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모르보신 소나기는 거기 보면 농부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나가는 캐릭터라, 근데 지나가는 캐릭터인데 원체 주인공만 말을 해가지고 야, 이 지나가는 캐릭터 뭔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거기서 언어가 달라질 수가 없는데 이제 그게 지금 배우님이신 장원영 배우님께서 그걸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녹음 다 끝난 다음에 한 번만 본인 식대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소나기에서 유일하게 조금 웃을 수 있는 부분이 그 장강 선생님, 장원영 배우님이 하신 농부가 나오는 그 요즘 식구단이요,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고 예밀꽃 필 무렵은 성우분들이 또 해주셨어요. 그 소중한 날의 꿈 때도 같이 하셨던 성우분들인데 또 예밀꽃 필 무렵은 이게 문어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특이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살려야지 그런 어떤 장돌뱅이의 삶이 조금 잘 들어올 수 있어서 그때는 성우분들이 해주시면서 작품을 함께해서 또 관객분들이 들으시는데 또 도움을 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감독님이 우리 구 감독님을 목소리 연기를 섭외하신다면 어떤 역할이 제일 어울릴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는지 궁금한데 어떤 역할이 좀 잘 어울리실까요? 그 역할보다도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을 하니까는 그 어떤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TV에서 드라마나 이런 게 지나갈 때 어떤 분 목소리가 들리면 습관적으로 고개를 딱 돌려요. 얼굴을 안 보고 아 저분 목소리는 어떨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내가 하는 작품 속에서 이분 목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제가 그다음 많이 보지 않는 TV 속에서 배우님이 배우님으로서 활동하실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발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하는 캐릭터와 잘 맞는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그 글을 쓰시는 것을 그 뭐랄까 그냥 뭐 5분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서 이렇게 진지하게 또 이렇게 쓰시는 것들을 보았고 또 그림도 그리시고 하셔가지고 또 한국 애니메이션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의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오히려 목소리나 이런 것들보다도 좋은 작품을 하실 기회가 되고 또 저희 스튜디오에도 재능 있는 스태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어울려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작품을 하게 된다면 한국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관객분들이 기대하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뿐만 아니라 구 감독님은 글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시니 특히 이 애니메이션 한 편을 만들 때는 시나리오도 중요하거든요. 각본이 되는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등등 많은 역량이 필요하다. 거기 어딘가에 제작에 접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구 감독님께서는 혹시 평소에 애니메이션을 좀 보시는지 또 좋아하는 작품, 뭐 인생 애니메이션 이런 거 꼽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혹시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게 애니메이션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저도 만화책 세대라서 네, 웹툰이 아니라 만화책이 막 애들 막 돌려보고 이랬던 세대라서 이제 다들 그때는 꿈이 만화가였고 이랬던 그런 시기에 저도 학교를 다녔어요. 그 후에 이제 저도 영상학과에 와서 애니메이션 수업도 듣고 그랬는데 뭐 당연히 뭐 디즈니나 뭐 지브리 이런 작품들이 있지만 사실 저는 안 감독님 이 한국 분이라고 그래서 좀 놀랬었어요. 네, 그런 그림체가 가능한 분이 한국에 계신가 이거에 사실 굉장히 놀랐었고 예전에 이제 제가 복숭아나무라는 영화를 만든 게 있어요. 잘 안 되긴 했는데 아직 넷플릭스에 있어서 가시면 혹시 보실 수도 있는데요. 나 검색해보신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어른 동화 같은 거 만들고 싶어서 이제 그거 만든다는 사실 제가 제작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미련이 남아서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으면 관객들이 조금 더 이걸 좀 편하게 볼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안 감독님 제일 먼저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감독님 홈페이지에 들락날락거리다가 이메일을 쓸까 말까 하다가 아니야 이건 조금
되게 무례한 일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보내드리지 않았는데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신기한 것도 있어요. 네. 그런 일이 있다는 거를 감독님은 전혀 모르셨죠? 그 배우님 홈페이지를 앞으로 등록한다. 이 질문도 한 번쯤은 드리고 싶었는데 안 감독님은 인생 애니메이션 꼽으면 뭐 말씀하셨죠? 되게 궁금해요. 내가 한 거 빼고 네, 다른 사람이 만든 거 중에 언젠가부터 한 번쯤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네. 저는 애니메이션을 하면서도 이게 직업으로 가진 순간부터는 애니메이션을 잘 못 보게 돼요. 그냥 거기에 너무 잘하는 거 보고 질투가 나고 실수가 눈에 띄면은 몰커니 이런 거 하는 그래서 못 보게 되는데 올커니 직업으로 가지기 전에 너무 운 좋게 만난 작품이 있거든요. 뭐 영화든 애니메이션이든 그런 희노애락, 생과 사가 다 들어가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어떤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표가 될 수 있는 작품을 해낸다는 것은 너무 위대한 일인데 그 작품이 프레드릭 백 감독님의 나무를 심는 사나이예요. 근데 그 작품을 보고 지금도 가장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 작품에 담겨진 그래도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그냥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에서 기반한 이런 걸 넘어서는 것들을 보아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요. 실제 프레드릭 백 감독님을 뵙는 게 엄청 소원이었을 정도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뵐 길은 이제 없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나무를 심는 사나이 2는 제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 나무를 심는 사나이 1을 NFBC라는 캐나다 국립 애니메이션 그런 데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자분이 스튜디오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나무를 심는 사나이 2는 제가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마지막처럼 마음을 품고서는 그 중간 애니메이션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해가고 있을 정도로 그 작품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나무를 심는 사람들은 애니메이션계에서 좀 되게 유명한 작품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 지금 어디선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제 컴퓨터. 그러게요. 네. 제 기억에는 유튜브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치 않은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다가 나무를 심는 사람들을 한번 검색해 보셔도 네, 나무를 심는 사람 혹은 사나이 한 번쯤 검색을 해보시고 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 감독님은 장편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극장에서도 개봉을 하고 계세요. 작년에는 무녀도라는 작품 하셨고 혹시 지나가다가 보셨을 수 있고요. 지금은 그 구병모 작가의 판타지 소설 아가미를 작업하는데 한창이십니다. 이 아가미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 극장에서 개봉해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작품 얘기 먼저 들려주시면 미리 한번 흥미를 가지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말을 하면은 왜 이렇게 이게 거짓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하기가 너무 그렇더라고요. 관객분들을 배워드리고 나면은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말을 엮어가지고 제 작품을 자랑할 수 있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한테 이야기하려면은 너무 이렇게 거짓말 같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이아몬드 먼저 보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구병모 작가님 소설이어서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살아가면서 제가 그 구병모 작가님 아가미를 보면서 다른 식으로 느꼈거든요. 원래 소설에는 그냥 담백하게 그런 삶의 벼랑에 선 40대의 가장이 아이의 미래를 자기가 예단해서 함께 죽음을 택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아가미가 돋아서 살아나게 되는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제 스태프들하고 이걸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웃고 있지만은 어쨌든 살면서 여러 가지의 상처기가 생기고 아가미가 생겨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어찌 보면 제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스태프들이 많이 좋아해서 선택했는데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각자 지금을 유지하고 있는 자기 몸에 도단한
아가미를 보실 수 있는 게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애니메이션은 이전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공동 창작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뭐 미야자키 하야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자기가 이야기해주는 이런 것들 넓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뭐라 그럴까 스태프들이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독특한 직업을 택해서 함께 해가고 있기 때문에 공동 창작의 영역에서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가미는 그래도 거기에 많이 부합하게 캐릭터부터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상의해가면서 하는 애니메이션이라 물론 이제 보실 때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지만은 저희 스튜디오가 작품을 하나하나 해가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르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또 아가미가 원래 원작은 그 대한민국이에요. 마포대교도 나오고 고향 일사도 나오고 한데 저희는 이제 이 배경을 프랑스로 옮겨가지고 조금 더 판타지에 집중하고 그 작품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묘한 습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다가 작업을 해가고 있고 여기 비아프 이런 자리를 해주신 분들도 비아프 계신 분들인데 올 10월에 비아프 어쨌든 행사에서 거기서 아가미를 조금 더 많이 공개도 하고 할 테니까요. 여기 오신 분들은 꼭 와주시면 빈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생채기를 얻은 뒤에 각자의 아가미가 돋아나왔다. 아마 그런 것들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좀 기대되는 지점 아닌가 하는데 제가 어제 작업실에 가서 미리 좀 살펴봤는데 아가미가 돋아나는 그 장면의 판타지스러운 매력이 상당합니다. 이게 개봉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정말 성인용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어제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10월에 비아프 여기 부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도 일부 공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저희 주어진 시간이 이제 거의 많이 남지 않아서 구 감독님에게 또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안 감독님이 차기작으로 아가미를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구 감독님도 앞으로 하실 활동들, 영화가 됐든 그림 됐든 뭐 글쓰기가 됐든 그런 것들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런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약간 제가 늘 꿈이 굉장히 많고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던 이제 20대, 30대를 보내고 제가 이제 40이 됐어요. 근데 40이 돼 보니까 잠깐만 더 이상 꿈꾸면 안 되고 이런 약간 꿈을 꾸고 그걸 실현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삶의 목표였는데 가만히 좀 있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학업 좀 열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요즘에 토익 학원 다니고 있어요. 시험 보려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못했던 것들 이전에 저도 이제 굉장히 빨리 데뷔를 해서 학교를 좀 다 학업을 마치지 못한 것 때문에 사실 지금 작품의 어떤 미래가 있기보다는 머리를 좀 채우고 성찰하자 이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분홍신이라는 만화에서처럼 계속 그 분홍신을 치느라 계속 춤을 추고 나중에 그 다리를 자르는 그런 어떤 무서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 만화의 주인공인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뭘 쓰고 가만히 있지 못해서 그것도 연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계속 꿈만 꿀 수 없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을 근래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또 분홍신을 신게 되면 언젠가 또 움직이겠지만 당분간 좀 성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쉼과 성찰과 그리고 토익 고득점의 시간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요. 두 분의 마지막 인사말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덥고 혹은 비 오고 습한 날 여기까지 모여서 감독님 작품 봐주시고 또 구 감독님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감독님부터 한번 전해드릴까요? 저도 제가 그 건너편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조금 더 들었더라면은 지금 저도 약간 중2병처럼 제 직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오늘 오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단편문화, 더군다나 소나기가 오는 날 소나기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애니메이션과 굉장히 뜬금없지만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금 밖에 비가 막 오는데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밖에 비 조심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감독님이 이야기하시는 쉼과 자기 성찰, 안 감독님이 이야기하신 중2병처럼 저도 비슷한 시간을 겪고 있는데요, 기자로서.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오늘 본인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감히 추정만 해봅니다. 그런 분들께 오늘의 시간이 잠깐 마음의 쉼이 되셨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